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전북 장수입니다. 장수. 해마다 장수 사과가 불법 농약 살포로 벌이 떼죽음을 당하는 곳. 그래서 항상 거짓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언제나 빈손입니다. 금요일이죠. 금요일. 엊그제 금요일 날 내검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오염 소비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지금 마지막 오염 소비인데요. 2장 빼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직도 새끼가 태어나고 있고, 어디 갔냐. 여기 중앙에 보면 새끼가 좀 태어나고 있습니다. 근데도 빼내지 않으면 다른 소비까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장수 사과가 고독성 불법 농약 살포를 해서 빼내는 마지막 소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더 이상 빼낼 소비는 없습니다. 빼낼 소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 볼통은 2장, 석장 뭐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저놈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 꿩인데요. 꿩 어디 갔냐. 요 중앙에 잘 안 보이네요. 꿩이 앉아서 땅을 파고 있습니다. 꿩의 고라니에 아이고 멧돼지까지 제가 말만 계속 하니까요. 오늘은 이 벌을 종자벌로 하려고 제가 여기다 종자를 적어 놨습니다. 종자를 적어 놨는데 결국은 와에 대해서 처녀벌이 있다 이 얘기죠. 요 벌도 종이라고 써놨습니다. 종자벌을 하려고 해놨던 거고요. 근데 입구에 벌 없죠. 통 하나만 열어볼까요? 통 열어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수사과가 불법으로 고독성 농약을 살포해서 이놈의 장수군에서는 벌을 키우는 병신이라는 얘기죠. 누가 병신이겠어요? 제가 병신이라는 얘기죠. 이게 제가 올해 종자벌로 쓰려고 했던 벌입니다. 그래서 체크까지 해놨던 상황인데요. 자, 이렇습니다. 자, 결국은 작살이 나고 이제 천여왕이 들어와 있습니다. 천여왕을 넣어준 거죠. 이게 종자벌로 쓰려고 종이라고 적어놨던 벌통입니다. 장수 사과의 고독성 불법 농약 살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벌통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약벌이면 약벌, 종자로 쓸 괜찮은 벌이다 그러면 종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통 입구를 보고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만큼 장수 사과가 무섭다는 거, 끊임없이 벌을 죽여간다는 거. 보시면 전부 다 뭐 벌이 없죠. 그냥 한두 장이 기본입니다. 한두 장이 기본이고 조금 있다 하는 데는 석장벌.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석장벌이 안 되면 가망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놈들은 어떻게 장수 농약 사과 밭을 안 갔어요. 지금 깨끗이 청소를 하고 있죠. 벌이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요놈도 같은 개상인데 요놈은 쓰러졌습니다. 요놈만 지금 명색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장수 농약 사과가 다 죽인 첫 번째 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약한 벌, 살아남은 그 벌 중에 마지막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 볼통입니다. 근데 마지막 두 번째 볼통도 거의 아웃되기 직전이 가고 있고요. 지금 세 번째 볼통은 그래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줄도 장수 농약사가 다 죽였죠. 고독성 농약을 살포해서, 고독성 농약을 불법 살포해서 죽인 겁니다. 다섯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도 장수 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불법 살포해서 죽인 벌입니다. 약 200통이죠, 200통. 200통이 넘습니다. 네, 약 200통의 벌을 한꺼번에 작년 2019년도에 한꺼번에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또 죽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죽였고요. 2017년도에도 죽였고요. 이렇게 무서운 장수 사과라는 거, 이런 장수 사과를 아무 생각 없이 아들, 손자, 손녀에게 주는 사람들은 생각 좀 해보시라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라고 그럴까요?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 119, 112 신고 잘 해주죠. 내 일이 아니지만, 내가 지나가는 길이지만 위험할 것 같다 그래서 신고를 잘 하죠. 제가 어제 119에 하나 신고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차량하고 촌에서 타는 늙은이들이 타는 사륜 그 전기 자동차라고 그러죠. 뭐 더 정확한 이름은 있겠지만 전기 자동차라고 하면 알 겁니다. 네, 제가 현장에서 그걸 봤고, 네, 이 전기 자동차를 탄 늙은이가 어디에 다친 데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머리가 아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기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가 접촉사고 난 차주한테 저렇게 머리가 아프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혼자 사는 노인네입니다. 추후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119에 병원을 보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9에 신고를 해줬어요. 근데 119에 신고를 해주니까 이놈의 119가 나를 귀찮게 합니다. 제가 신고해줬으면 그게 끝 아닌가요?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에서는 받으려면 접수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라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119가. 왜요? 왜 나한테 전화가 오죠? 난 당사자가 아닌데요. 그냥 신고해준 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물으십니까 라고 얘기도 했고,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고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안 해주든 말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119에 신고를 해줬으면 그게 끝 아닌가요? 차주 보고 보험 접수해 주라고 했으니까 곧 문자가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전화를 일단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번호는 063119라고 떴습니다. 제 핸드폰에. 이거는 협박성이에요. 이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협박성밖에 될 수가 없어요. 본인은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겠죠. 119 대원은 이제 콜센터에서 전화를 했겠죠. 자기네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제가 들은 입장에서는 이건 협박성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걸 문제를 삼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늙은이가, 저한테 늙은이라고 하진 않았죠. 제가 늙은이라고 지칭을 하는 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늙은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노인네가 당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더래요. 근데 왜 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냐? 경찰에 뭐라고 하더라? 경찰에 사고 처리를 한다고 하든가, 사고 접수를 한다고 하든가, 사고
사고 접수를 한다고 하든가 사고 신고를 한다고 하든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네가 사고 냈으니까 야가 신고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 합의해라, 이 뜻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본인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하겠죠. 119 측에서는 119 측에서는 그렇게 나는 그렇게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듣는 입장에는 아침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 사람이 경찰에 뭐 사고 처리를 한다고 했던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사고 처리를 한다고 했던가, 그래서 당신 전화번호 알려달라는데 알려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전화가 온 거죠. 또 왜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냐 그랬더니 뭐 경찰이 사고 처리를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 같아요. 뭐 궁금하신 분은 전북 소방서 063-119에 전화해 보셔갖고 녹취록 들려달라고 해보세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니까.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잘못한 거 있지 않냐, 이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사고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왜 나한테 전화를 해요? 내가 119에 접수를 해줬기 때문에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이게 나를 사고 당사자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9에 신고를 해줘야 될 이유가 없구나, 신고를 해주면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119에 신고를 안 해줍니다. 길바닥에 사람이 누워있어요. 누워서 자는가 보네,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사고가 났든 말든. 왜? 제가 그걸 신고를 하는 순간요, 제가 범죄자 취급을 당합니다. 근데 112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신고도요, 제가 신고를 해버리죠. 그럼 그때부터 저를 귀찮게 합니다. 계속 전화해서 네가 범죄자 아니냐라는 식이죠. 근데 본인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참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의 질문에는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당신이 범죄자 아니냐, 당신이 사고 당사자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게 만든다는 거죠. 아마 이런 경험을 119나 112에 신고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19나 112 이쪽에 신고를 해주고 싶은 사람들,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지랖도 겁나게 넓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상황에서 119에 신고해 줘야 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신고를 해 준 거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도 신고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람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내가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느낌을 딱 받습니다. 제가 하도 화가 나고 당신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 그랬어요. 119 대원한테. 뭔 짓이에요 이게? 근데 112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2 범죄 신고해 버리잖아요. 그때부터 경찰관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사람 스트레스 받게 만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든 신고자는 범죄 대상으로 놓고 일단 시작을 한다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아픈 사람이나 안타까운 이런 일들 때문에 전화를 해주는 건데, 제가 아마 제 영상에 아마 있을 거예요. 화재 현장을 제가 신고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2차 신고자였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보고 2차 신고자였는데 저한테 전화가 계속 온다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거든. 내가 그 현장을 보고 지나가면서 안타까우니까, 화재가 났으니까 신고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거의 뭐 신문 비슷하게 전화를 해요. 물어보는 거죠. 참고죠. 근데 그건 본인들 얘기예요. 본인들은 참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딱 통화를 하다 보면 이게 범죄자 취급하는 이런 느낌을 딱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범죄고 아니면 사람이 죽어가고 상관하지 않고 119나 112는 아이고 귀찮다, 이제 앞으로 신고하지 말아야지, 이런 느낌을 딱 가집니다. 근데 이거는 바꿔나가야 될 잘못된 문화입니다. 예전에는 이웃집에서 사람이 아프면 아침마다 이렇게 얼굴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면 쫓아가서 무슨 일 있는가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옛말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지금은 개인주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웃기는 건 개인주의는요, 100%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는 책임을 절대 지지 않으면서 개인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생각이 썩어 빠진 거죠. 자기가 개인주의라면 남한테 일절의 피해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잘못됐을 경우는 100%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진짜 개인주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상이 그래요. 현상이 개인주의 아닌 개인주의 같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본인은 이기주의를 하고 있으면서 개인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늙은이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어디서 뭔 얘기를 들었다 이거지. 사고 처리하면 뭐 합의금도 나오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사고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걸 갖다가 119 대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상대가 사고 처리가 아마 맞을 거예요. 사고 처리를 하려고, 경찰에 사고 처리를 하려고 당신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랍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왜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냐, 알려주지 마라, 그리고 당신네들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선의죠. 선의.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선의에 의해서 119나 112에 신고를 해주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범죄자로 취급을 나간다는 거.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전에도 제가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요, 맞은편 가게에서 도둑이 든 걸 봤습니다. 근데 제가 경찰에 신고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신고 안 합니다. 그냥 앉아서 구경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진짜 짜증나게 만들거든요. 신고를 해주면 그 다음부터 전화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게 스트레스를 줘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범죄자처럼 돼버립니다. 잘못된. 근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본인이 내놓고도 나 지나가다 사람이 쓰러져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 사고를 내고. 그런 짓을 하니까 경찰 쪽에서도 최초 신고자를 범죄자 취급을 하겠죠. 119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잘못된 본인들의 선입관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119에 전화를 한 사람, 범죄 하나를 막고자 112에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시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119, 112에 전화를 할 때는 내 전화 갖고 전화하지 마라. 계속해서 이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냥 안 좋은 문화인데,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119에 전화를 하면 내가 당사자로 인식을 하고요, 112에 범죄 신고를 하면 내가 범죄자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우연치 않게 엊그제죠, 어젠가,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날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119에 제 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분 진짜 더럽습니다. 119 063 119 하면 나와요. 제 핸드폰에도 그렇게 찍혔어요. 근데 말하는 투가 정말 기분 나쁩니다. 이 늙은이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당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 그 얘기는 제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바로 그거예요. 너 당사자지, 네가 잘못했지, 그러니까 너 가서 합의 봐, 안 그러면 야가 신고 안 돼. 이런 식의 멘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119나 112에 신고를 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계속해서 시달릴 걸 생각하시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알고 내 친척이나 내 가족이라면 시달리더라도 신고해야죠. 전화하고 119에 전화하고 112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시달려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나와 관련 없는 남의 일에까지 내가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당사자 취급을 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하시고요. 앞으로는 119든 112든 범죄를 저지르든 누가 죽어가든 전화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전에 한번 당했으면 됐지 멍청하게 또 당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별로 좋지 않은 문화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신고해 준 사람도 참 기분이 더러운 거고요. 결국은 내가 범죄자인 듯한 느낌을 받게 만드는 119의 그 멘트, 112의 멘트. 그래서 사람들이 남의 어떠한 죽어가는 현상, 사람이 죽어가는 현상을 보고도 자 죽는가 보구나, 참 안타깝다 그러고 신고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 두들겨 맞아도 자 맞는가 보다 하고 신고 안 하고 지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죠. 이거는 경찰이고 119고 바꿔야 될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거든요. 단지 혹여나 저 사람이 밤새 이번 사고로 인해서 지금은 괜찮다고 하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이번 사고로 인해서 잠자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신고해 준 것이 사람을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알고 계시고 신고를 하실 거라면 119건 112든 신고를 하실 거라면 충분한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뭐 그 사람이 죽든가 말든가 나하고 상관이 있는가요?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되지. 물론 내 가족이라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신고를 해야 되겠지만 이 의식을 바꾸려면요 내가 아닌 119와 112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오늘 아침엔 진짜 기분 나빴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